이거 간단하니 앱만 된 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거 제미나이에서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이따 나중에 여러분 쉬는 시간 드릴 때 해도 되고 지금 하는 방법만 안내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는 저한테는 동적 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정이 구글 계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대화가 얘네가 저도 데이터를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배분되어진 게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걸 테스트를 해볼 때 여러 가지 계정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무료로 하다 보면 제한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 여분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계정이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 계정에서는 이 제미나이에서는 자, 이건 아까 그거였죠? 아까 전에 그 워크맨 응파를 만들 때 어떻게 했었냐면 요 도구에 들어오면 동적뷰라고 있어요. 근데 이 동적뷰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각적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글이 지금 실험 버전으로 배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랜덤이에요.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동적뷰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또 다른 계정이 있는 것처럼 제미나이에서 다시 채팅 열게요. 도구에 들어가서 시각적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나는 시각적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다 하시는 분? 그럼 나머지 분은 동적 뷰죠. 그래서 그냥 아예 없어요? 선택을 아직 못 받으셨구나. 나중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다른 계정으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받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참 뒤에 받고 있겠거든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시각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 보여주고 싶은지 내가 구글 전화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켜야 할 우리 가족과 관계에서도 거리두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만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너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게 해가지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카드 뉴스 형태로 발췌해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웹툰 형식으로 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아니면 동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좀 모든 내용을 너가 구성해줘.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응용만 해보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언젠간 될 겁니다. 이것도 앱이랑 비슷한 거예요. 웹페이지에 있는 앱. 그래서 일단 드려볼게요. 여기다가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이 기능이 나오고 나서 어떤 걸 했었냐면요. 제미나이에요. 제미나이 동적뷰를 했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 했냐면 그냥 자동차 엔진 부품 있잖아요. 저기 자동차 부품 제가 한번 볼게요. 완성되는 과정을 같이 해서 그냥 여러분들 레고 같은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용한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3D로 처리해줘.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3D로 너가 좀 처리해가지고 좀 보여줘 해가지고 빠른 모드도 괜찮고 그냥 사고 모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해주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그냥 이런 것도 신기하구나. 이것저것 여러분이 탐험해보시면서 나중에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 아이들하고 어떻게 쓸까.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원칙, 가족 규칙, 가문을 하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의 탄생. 저 프레스 웹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기능이 있구나. 이게 제미나이여서 가능하다. 그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이걸 이야기 스타일로 해가지고
근데 중학생은 어리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게 좀 더 시각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고 우리가 다음 과정 나갈게요. 자동차의 탄생, 프레스. 되게 잘 나오죠? 간단하게 교육적 자료로도 학습 자료도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돼요. 안 되시면 실험 버전입니다. 이러다가 베타 버전 되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구글에서 그냥 랩스로 해가지고 실험 버전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진짜 대화하는 방법을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AI랑 대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너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줘, 너가 이거 앱으로 만들어줘, 아니면 평가 문제를 만들어줘. 요 단계의 구조에 맞춰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얘네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어줘. 자, 여기에서는 그냥 시키는 것만 이렇게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이거를 해. 저처럼 이것만 해. 그랬더니 저한테 주어하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황을 더욱더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문제를 풀이하고 있어. 근데 이게 왜 이걸 옮겨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런 고민 다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너가 좀 중학생 목적으로 아니면 내가 좀 난 수학을 못해. 전 수학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너가 좀 더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초등학생 입장에서 너가 단계별로 이렇게 해줘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냐면 단계별로 이걸 도표로 아니면 예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하는 건 저는 뭐냐면 스토리로 너가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 이런 식으로 많이 저는 해요. 근데 이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우리 직원한테 야 이거 해 빨리 가져와 그게 아니고 그냥 시키지 말고 AI한테 야 지금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가 공감해줘가지고 이해해줘가지고 너가 나한테 조언을 해줘.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거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답을 알려. 챗 GPT나 제미나이에서 학습 가이드나 같이 공부하기가 왜 나왔냐면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답만 많이 알려줘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문제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오픈 AI나 구글에서 해결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그 학습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해 주는 게 중요한 게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제가 성격이 급하지만 토익 과정보다 답을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도록 너가 AI한테 여러분들이 AI한테 부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프롬프트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AI랑 대화하는 방법이 프롬프트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상황을 진짜 문장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게 프롬프트예요. 이 프롬프트라는 게 예전에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질문하면 답변 도출하는 과정이었지만요. 그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지금 키워드예요. 컨텍스트라는 건 내 상황, 내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정돈하는지 그게 더 발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다 학부모님들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분들 굉장히 굉장히 빠르고 결과물을 많이 도출하는데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 임원분도 많이 계시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요. 손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되게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시니어분들은 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떨 땐 채찍 들어가고, 어떨 땐 카톡방 들어가고, 카톡방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재미나에 들어갑니다. 요러한 단계가 어렵고요. 이 질문에서 프로그램에다 넣는 거를 가지고, 이 지시창에다 넣는 거는 그 시니어분들이나 아니면 임원분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시키셨잖아요. 시키는 거예요. 누가 잘해요? 엄마들이 잘해요.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시키거든요. 근데 가끔 연륜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 신입사원이 왔을 때 당장은 뭐뭐 해 저처럼 이러면 답변 안 나오면 나중에는 얘네가 잘 못해 신입사원이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름 연시장에다가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요. 여기에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대한 상황 쓰고 문제점 해가지고 솔루션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해줘. 어떨 때는 문자 용어도 저희 수정을 해주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경륜에 의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하신 게 있으니까 이거를 AI한테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들 때 우리 아까 앱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도 앱 만드는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데 본인들이 보신 문을 많잖아요. 검토하신 것도 많고 의사결정하신 것도 많은데 거기서 이러한 결과를 봤는데 이러한 경험이 더 들어갔을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더 포함돼서 좋겠다. 추가적으로 시키는 거는 어르신들이 되게 잘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AI를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통한 답변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까 전에 직원이 저한테 주어하고 목적어를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직원이 그때 제가 젖은 애가 있어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얘한테 시키려면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얘한테 일을 시켜야겠구나 훈련시킨 거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해주시고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AI한테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가 있고 나쁜 프롬프트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걸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거 풀어줘 이거가 아니라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너는 수학 선생님 역할의 관점에서 이거에서 이게 왜 3을 반대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걸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그 천안 인내학교 갔을 때는 지적 장애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챗GPT나 재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특수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아니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든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머릿속에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걸 표현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가 이 방법을 알려줘.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같은 말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줘? 아니면 독일어로 번역해는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한국말인데도 이게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그 대상자, 우리 아이는 이렇고 우리 아이는 여러분보다 지적 수준이 더 높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유치해 그렇게 말을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독일에서 좀 오래 살아왔었는데 한인사회에서 그 한인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전에 유학하신 분들도 계시면 간호사하고 간부들로 하셨던 이분들이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시지 못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얘네가 한국말을 잘하다가 나중에 접하는 게 독일 문화권이니까 독일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집에서는 한국어 잘 못하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하게 되면 독일어가 우리 집에서도 쓰는 용어가 똑같잖아요. 독일 사회에서
영어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네들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용어에 비해서 엄마 아빠 쓰는 용어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단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화를 안 해.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AI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면 좋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직접성 있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문적으로 표현해줘.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언젠가 안내해드린 챗 GPT의 캔버스나 아니면 제미나의 캔버스를 사용해가지고 말 스타일 톤을 또 지적으로 하든 전문가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바꿔달라는 것처럼 프롬프트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걸 다 말로 표현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너가 중점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아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다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되게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이거 왜 틀렸는지 이걸 이해 못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을 그럼 AI는 어떻게 답변을 제시하는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걸 가지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답변을 안내해 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한번 보시고 자, 우리가 그래서 실습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PPT 가지고 계시죠? 자, 이걸 열어보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원래 이거 나중에 또 다른 실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건 지금 그냥 우리 학교에서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공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냥 이걸 한번 끄덕끄덕 한번 적어보세요. PPT에다 적어보시고 이거를 패드로 해서 올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PPT를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개념적, 과학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문제, 이거는 지금 여기 두 문장밖에 안 됐잖아요. 이 두 문장이 10문장이 될 수가 있고요. 한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5분 동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AI한테 물어보실지 챗 GPT도 괜찮고요. 제미나이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먼저 실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실습 단계로 제가 충분한 시간 드릴 거예요. 과제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는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목표는 지금 AI랑 대화를 하는데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추가하는 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상황 설명하는 거. 여기에 제가 역할 부여는 뺐어요. 그러니까 역할 부여하셔도 되지만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시키는 걸 연습만 조금 해주세요. 자, 패들렛이 어디 있냐면 이게 여기 패들렛에서 제가 실습 214 실습 파일을 여러분들이 점 3개 있는 데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참고 파일 다운로드. 자,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3분이니까 4분 됐으니까 딱 10분까지만 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PDF로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제가 잠깐 잘할게요. 그럼 PDF로 돼요. 다시 드릴게요. 패드 캡처되고 내무장 하셨고요.
PPT 하셔도 되고 바로 PDF 하셔도 돼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기에서 그냥 가장 좋은 건 쓰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 다음은 그냥 빈칸 채우기하셔도 되고 깨져서 나와요. 다음 문제를 하시고 아니면 이게 여기 PPT가 없나 보다. 여기에 PPT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경험상 빈칸 채우기보다 여러분이 진짜 타이핑을 가장 좋은 언플러스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줄여서 그 전면으로 넣으시면 넣었어? 네. 그래서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중에 되신 분들, 지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두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랑 이런 거 올리시면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 그다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어떤 걸 했는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연습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연습한 거는 아주 기초인 거예요. 나에 대한 문제점과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를 AI한테 시키는 걸 아주 단순하게 이제 해봤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걸 하냐면, 자, 딥 리서치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뭐냐면 구석구석 얘네가 잘 찾아줍니다. 자료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좀 자료 조사를 할 테니까 너가 좀 찾아줘 이러면 AI가 찾아줄까요? 안 찾아줄까요? 찾아줘요. 생성형 AI를 시키면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지가 배운 걸 가지고 답변할 수 있고 진짜 찾아줄 수 있고 거짓말로 링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딥 리서치라는 거, 진짜 깊숙이 들어가서 구석구석 찾아주는 AI 기능인데요. 이건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5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비싼 AI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프롬프트 구조를 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어떤 걸 필요한지를 여기다가 언급을 해가지고 자료 찾는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로나 미래의 트렌드에 관련해서 미래에 관련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육 트렌드잖아요. 지금 미래 영역 트렌드에서 그냥 AI 리터러시, AX에 관한 거를 너가 찾아주기도 굉장히 잘 찾아주지만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그냥 챗 GPT한테 그냥 딥 리서치 안 하고 그냥 했을 때랑 그 다음 딥 리서치를 활용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챗 GPT랑 그 다음에 제미나이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지난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복습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자, 너는 교육 리서처야. 중학생에게 최신 교육 진로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교육 리서치 자료 정보 관리하고 역할을 표현했고요. 나는 중학생이고,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나는 중학생 자녀들이 학부모인데 AI 시대에 어떤 공부가 중요한지 궁금해. 그래서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 기준으로 중학생이 필요한 그 트렌드를 너가 찾아서 여기서 참고까지 해서 내가 궁금한 게 상황이죠. 근데 형식 여기 조건이 들어가서 5가지를 찾아서 한 줄씩 요약을 해주고 왜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너가 왜 이 답변을 주는지 근거를 아니면 이유를 말을 해줘. 이게 우리가 AI랑 대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한 가지를 정리해줘. 그리고 여기서 각 항목마다 출처를 너가 기관 보고서 기사 제목 발행률도 같이 적어줘. 이걸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맨 처음에 딥 리서치에 사용하지 않은 거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 같이 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인데 자, 국내외 트렌드. 자, 국내라는 건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외국 자료 찾을 거니까 자, 해외 자료는 영어로 검색해서 한글로 답변해줘. 왜냐하면 모수가 더 커지니까. 안 그러면 한글로 된 해외 자료만 찾아주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먼저 챗 GPT 하시고 새 제품 여셔가지고 자, 우리 2가지 할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되게 빠르게 나올 겁니다.
빠르게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죠. 그쵸? 그리고 왜 중요한가? 여기 링크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다 클릭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얘네가 제가 여기다가 그 링크나 이런 걸 달라고 했잖아요. 그쵸? 출처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이게 가끔 가다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가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얘네가요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특히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디리서치에서도 좀 문제점은 되어 있었는데 맞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하나 여쭤볼게요. 새 사이트는 내가 영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영어 줬어요. 근데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실 건데 저도 영어에 컴플렉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데. 그쵸? 한글로 이거를 너가 번역해야지. 아니 이 링크를 가지고 재미난 어떤 내용인지 이 링크만 가지고 번역해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약해줘.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도 있고 이제 그 틀린 것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간에 링크도 얘가 제공했죠. 왜냐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진짜 비싼 내용 하나밖에 대화가 안 남았다는 게 저는요. 자, 지금 챗 GPT가 대화 답변 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미나이로 갈아타시는데 자,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이 창에다 할게요. 이 창에서도 만약 세 창을 여셔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자, 심층 리서치 보이시죠? 저는 5개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챗 GPT에서 심층 리서치를 하게 되면 반말을 하는구나 얘가. 자, 저한테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문한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얘가 재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할게요. 1번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답변하신 거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답변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챗 GPT가 답변을 해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경험상 이거는 최소 15분 정도 걸려요. 이거 레벨을 주세요. 네, 15분 걸려요. 그 15분 빨라요. 어떨 때는 40분 걸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미나이한테 일을 할 건데 하기 전에 보시면 얘네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는 답변이 금방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네가 이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교육 트렌드를 막 찾고요. 여기서 자기가 일하는 과정을 다 여기다 말을 합니다. 이거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지루하니까요. 우린 재미나이한테 갈게요. 재미나이하고 챗GPT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재미나이 하나 여셔서요.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빠른 모드를 하시대요. 왜냐면 검색 기능이니까 빠른 모드를 하시고 도구에 들어가셔서 디리서치 똑같아요. 자, 디리서치 하셔가지고 질문을 여기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 그러면 재미나이는 제가 일을 시킨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기다리면서 어떤 거 하시냐면 얘네들이 챗GPT하고 재미나이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 분석을 하고 얘가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대한민국 교육부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ECD, 유네스코 이런 데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걸 쭉 찾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연구 시작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계획 수정하시면 돼요. 자, 얘는 챗GPT보다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질문했을 때보다는
기린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얘네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챗GPT로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다 출처가 이렇게 보이죠. 얘네가 벌써 지금 찾을 사이트 일할 거리는 이걸 가지고 얘가 찾아보겠다고 검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챗GPT는 자, 여기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내가 검색 결과가 이상한 관련성이 없다고 하시네요. 이거 누가 말해요? 네가 말해서 지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I 관련 최신 연구 동향으로 검색을 시작하고 있다. 해가지고 지가 일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재미나요. 이런 과정으로 일을 합니다. 자, 조금 기다려볼게요. 자,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시면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 딥 리서치하고는 좀 연관은 없지만 우리 아까 전에 앱스 스크립트 만든 거 있었잖아요.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요 한 번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뭔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 5번을 손으로 해봐야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앱스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하셔야 돼요. 오류 과정도 있고 왜냐하면 대화하고 오류 고치는 과정에서 그 오류 없이 구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는 그 과정 여러분들이 AI와 챗GPT랑 대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어떤 루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하는지 그거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게 한 10번 정도 되면 손에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오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오류는 나중에 고쳐줘요. AI가 요즘에 잘 되고 어떨 땐 오류도 알려주면 오류 코드 지네가 알아서 고치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AI가 못해주는 이 과정 플러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앱스 스크립트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스톱을 해주시면 돼요. 자동으로도 지금 뭐 앱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금만 여러분이 손으로 움직이시면 기억은 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제미나이의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제미나이 결과 아직 안 나오신 분? 조금 기다릴게요. 자, 챗GPT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얘네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찾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저는 제미나이가 검색에 원래 구글이 검색을 잘해주잖아요.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자, 제미나이 일단 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미나이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얘네가 이 내용을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걸 아까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챗GPT한테 질문했을 때 되게 답변도 짧았고 링크도 좀 짧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딥 리서치를 활용하게 되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얘네가 다 읽어가지고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내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그릇이 딥 리서치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한국 역사에 관해서는 얘네가 잘 못해요. 링크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거. 제 눈을 봤어요. 그때 제가 교수님들 이거 안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국 역사에 관해서 얘네가 아직 제미나이를 학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켰으니까 답변을 내려니까 엉뚱한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보여주는데 그럴 때는 딥 리서치도 역사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내보내기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독수로 내보내기 하게 되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워드로, 구글 독스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지금 와이파이가 제거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 문서로 워드로 나중에 쓸 거예요. 지금 독수를 내보내기 해서 지금 시간은 좀 지연은 되고 있지만 내보내기 준비를 해요. 그럼 워드로 이렇게 나가요. 이거는 챗 GPT도 이런 워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제 조금 더 로딩이 좀 늦었는데 됐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아달라는 우리가 미래 역량, 미래 트렌드에 관련 보고서를 해가지고 나한테 얘가 만들어줬는데, 자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AI 리터러시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하단에 한번 볼게요. 하단에 여러분들도 보시고, 자 제가 지금 뭐를 보여드려야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지금 29가지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하고 지시한 걸 토대로 해서 내가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29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량은 지금 9페이지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챗 GPT가 아직 안 나왔구나. 챗 GPT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직 얘가 답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미나이한테 다시 가가지고, 제미나이는 지금 구글 독수로 내보낸 거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챗 GPT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만들기 보이시죠? 공유 내보내기 밑에 만들기.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웹페이지를 하셔도 되고, 인포그래픽을 해도 되고, 퀴즈를 해도 되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어 하세요. 저는 지난번에는 웹페이지를 한번 했는데, 전 이번엔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챗 GPT는 답변을 가도 답변 텍스트로만 나오는데, 뭔가를 나한테 만들어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얘네가 힘들어해요. 하지만 제미나이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얘네가 비주얼 시각화를 해주거나, 뭔가를 내가 손으로 아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챗 GPT와 제미나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구글 홍보 대사 그 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까지는 그냥 챗 GPT 유료로 하세요 물어보시면 챗 GPT 유료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같은 가격이면 그냥 제미나이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뭐 포스터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시각화, 그 다음 이것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노트북 LLM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노트북 LLM은 자유자재로, 그 다음 구글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AI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가격이면 제미나이 그냥 구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강요성 아니에요.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작년하고 제가 변한 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챗 GPT를 무조건 쓰시는 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챗 GPT가 답변수가 많이 짧아졌어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기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요즘에 무료라도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 지금 제가 시각화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미나이는 할 수 있는데 텍스트 못해요. 잘 만들었죠? 시각화 그래프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얘네가 있는 팩트,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는 거를 우리 사람들은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나 엑셀 들어가서 이걸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AI가 진짜, 이럴 때 우리가 AI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챗 GPT 볼게요.
아직도 안 해줬어. 자,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앱 만들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콘텍스트를 보면 링크가 구글 제미나이 사용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이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다 만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드를.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아까 전이랑 아까 여러분 앱 만든 거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복사, 여기 공유해서 콘텐츠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여기다가 파일, 제가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다 복사 똑같이 하는 거.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제가 왜 반복 연습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집에서 따로 안 할 때 영상 보시겠지만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짜증나서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실습할 때 여러분들 같은 거라도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비슷한 거 할 거예요. 다음 주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는 요령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파일에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러분들 이름하고 여기 끝에 확장명을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자, 저는 시각과 연습인데요. 시각하고 읽기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제가 시각화해서 여기 있죠. 보기 더 좋죠. 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프 쪽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거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은 이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클릭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배포하는 단계가 굉장히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웹사이트 주소 하나 등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거 있는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링크하는 건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이 링크로 만들어가지고 웹 주소를 등록하는지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안내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아, 내가 메모장에 있는 거를 코드를 그냥 확장명만 HTML을 하면 되겠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어느 사이트에 가서 손쉽게 링크를 가지고 주소만 우리가 그 구글 제미나이 웹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안내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한번 볼게요. 근데 답변이 나왔어요. 안 나왔나? 자, 제가 한번 보실게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자, 챗GPT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별 데이터 창이 하나 열렸죠? 그럼 여기서 여기 업로드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죄송해요. 이게 아니네. 자, 여기서 이게 얘네가 잠깐 편집하는 제거가 뭔가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 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같은 모양인데 요거를 눌러주셔야지만 창이 제대로 열려요. 자, 이게 바꿨구나. 자, 보시면 이렇게 별빛 창처럼 얘가 좀 가지런하게 잘 만들어주죠. 하단에 보시면 링크를 아까 전에는 재미난 19개를 했는데 지금 같은 19개가 아니라 5개 정도 했어요. 자, 이것도 얘네가 출처를 토대로 팩트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했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PDF 브라우저도 되고 뭐 브라우저도 돼요. 이거는 아까 재미나이랑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편집 사용해가지고 이제 써볼게요. 얘는 지금 2장짜리. 자, 2장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5개 문서를 참조를 해가지고 한국 건 별로 참조를 안 한 것 같아요. 5개를 해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했을 때 누가 더 잘 찾아줘요? 제미나이. 왜냐면 경험상에서는 제미나이가 더 잘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제미나이가요. 원래 구글 검색이 좀 강했잖아요. 구글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같은 가격이면 제미나이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 찾으실 때 처음에 그냥 제미나이를 이용하시면 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제미나이에서 우리가 5번밖에 못 하잖아요. 어떨 때 많이는 10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 DB에서 여러분의 자료조사 어떨 땐 되게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우리가 학생들 관련돼서도 뭐 좀 학습용으로도 하지만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진짜 자료조사 뭔가 필요하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로 동향조사나 뭐 그런 거 많이 찾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5번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노트북 LM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한 달에 5번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도 2번밖에 안 했죠.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금 2번 남았고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진짜 찾고 싶은 걸 찾아보시고요. 계정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리서치에 관한 걸 이렇게 해왔고, 자, 이런 걸 또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육 컨설턴트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 학습 자료 같은 건 여러분은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요. 지식도요, 자료도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학교에서 받는 자료도 있고 학원에서 받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이건 일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본인들도 어렸을 때 자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저도 지금도까지 해도 부모님하고도 의사소통 문제가 막 있곤 하는데, 이런 거 의사소통에 관한 것을 AI한테 상담을 통해가지고 사례를 찾아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학습 자료 찾아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너가 컨설턴트로 해서 지금 그 학습과 정서 소통,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좀 자료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좋겠어. 그러면 얘네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한 자료를 잘 찾아주니까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해서 뭐 교육 트렌드,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런 상담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냥 학습 자료는 지금 있는 자료도 여러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노트북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기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 질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트렌드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데 이런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면 주의할 게 뭐냐면 뭐 네이버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홍보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신력 있는 출처 자료, 그럼 이거는 해외 자료도 있고요, 검증된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검증된 자료만 걸러가지고 너가 제시해줘 이러면 얘네가 이런 걸 잘 해주니까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는 실수 많을 거예요. 여러분 비싸니까. 여러분 아끼셔야 되잖아요. 자, 한번 여기서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료로 사용하신 분? 뭐 사용하세요? 챗 GPT요? 네? 재미날 주게요. 그러니까 저도 챗 GPT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하는데, 챗 GPT가 지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제한이 걸려요. 그게 저는 체감이 확 와요. 한번 여러분들 근데 AI를 사용하실 때 제미나이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도, 이런 거는 퍼플렉시티라고 있어요. 퍼플렉시티는
진짜 팩트를 토대로 답변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료 찾을 때 저는 요즘에 웬만해서는 퍼플리시티한테 예를 들어서 윤술중학교까지 어떻게 와 이런 것도 그냥 네이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퍼플리시티에 다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잘 찾아줍니다. 그런 것도 많이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지도하실 때 왜냐하면 맞춤형 비서잖아요. 맞춤형 과외 선생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로를 하나 정도 구독을 하셔가지고 가족끼리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린 건 뭐냐면 재미나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과외 선생님처럼 뭔가 영어로도 뭐 스토리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챗GPT도 굉장히 잘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뭐를 잘하냐면 기획력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료인데 지금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일단 제미나이, 근데 제미나이도 지금 무료로도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일단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습을 바로 할 건데요. 자,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지금 패들렛 가지세요. 패들렛에서 이게 제가 실습 과제로 여기 들었어요. 편집. 자,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가지고요.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이 될 수가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에서도 저는 요즘에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잘 못하는데 관심은 있어요. 그러면 수영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질문하는지 그 질문은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 딥 리서치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게 되면 또 하나가 카운팅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하기는 어떤 구조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부여를 하시고 나는 수영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려줘야 돼. 상황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자, 이걸 가지고 너가 자료를 찾아도 우리가 딥 리서치 안 하셔도 돼요. 이 자료를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도표로 알려줘 아니면 그 스토리처럼 알려줘 에세이형처럼 알려줘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교육 트렌드에 관해서 알려줬잖아요. 그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재미나에서 그림 다 안 그리셨죠? 혹시 3개 이상 그리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한두 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웹툰으로 그려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타일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나노 바나나 프로필 이미지 사례 이거 지난주에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제가 그 실습한 자료를 다 여기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여기에 있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스타일, 웹툰 스타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말이지? 웹툰 캐릭터 그 다음에 이거 뭐냐 기술 인포그래픽 뭐 시네마틱 필름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를 정하세요.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하나는 인포그래픽으로 하시고 하나는 답변을 그러니까 내가 질문해가지고 나온 답변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웹툰식이나 이미지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예를 들어서 16대 9 세로로 아니면 심플하게 아니면 배경은 하얀색으로 해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다 여기다 넣으시면서 프롬프트에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앱을 만들어주세요. 앱 만들기가 있어요. 자, 우리 아직 3개까지 안 만들어서 앱 만들 때 어떤 앱을 만들 건가? 제가 수영을 못하잖아요. 그 수영 잘하는 퀴즈 게임을 낸다. 그러면 그런 거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또 앱을 만들고 캔버스 열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 4번이 요거랑 같이 하시면 돼요. 4번 제가 지울게요. 자,
거를 자, 그래서 이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몇 시까지 하냐면 오늘은 좀 시간이 있네요. 자, 2시 10분까지 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질문해 주세요. 지금 쉬는 시간을 갖고 할까요? 네, 지금 표정이 어떠세요? 자, 쉬는 시간을 자, 10분까지 가질게요. 55분까지 할게요. 55분까지 10분 동안 쉬시고 충분한 휴식을 10분 동안 쉬신 다음에 자, 커피 한 잔 드시고 실습 해주세요.